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 케이스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동굴에서 광장으로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함께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게 쳐들어간다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예고 없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뭐 집으로 쳐들어간다든지 사무실로 쳐들어간다든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고 있는 친구의 방에 저녁에 쳐들어가서 가지도 않고 거기서 자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일정이 다 망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전에 그렇게 해서 또 리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망쳐버리게 되고 자기가 그 친구의 그 시험을 망친 주범이다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보게 되는데 얼빠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지 용건, 그다음에 언제쯤 갈지, 가서 얼마큼 있을 것인지 미리 양해를 얻는 그런 것이 방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남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야 될 시간대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이죠. 너무 아침 시간이거나 늦은 시간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식사 시간에 가는 것만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 집은 뭐 오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장 볼 시간도 없고 힘든 경우죠. 이런 신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병인데요. 이 병문안 가는 게 문병이죠. 여러분 이제 아픈 사람들 대개 요즘 집에 있지 않고 병원에 있죠. 병원에 병문안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 병문안 왜 하나요? 문병을 가는 거는요,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위로.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취조하듯이 경찰이 범인 불러다 막 묻듯이 수사하듯이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묻나요? 우리가 그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한 건데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 병명을 왜 알고 내용에 대해서 왜 알고 싶어 하는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아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자꾸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의 그 사례와 비교하는 건 정말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비교는 문제가 되죠. 큰일 났네. 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병원에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라든가, 이런 그 참 불필요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나도 힘들다. 그래서 공감해 주는 말, 또 빨리 낫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 기도해 줄게 라든가. 그리고 옆에서 병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 계획이 돼 있는지,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는지. 이때 도와준다는 것은 아마 이제 병 환자가 있으니까 집안의 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죠. 또 구체적으로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걸 내가 뭐 도와줄 수 없는가. 이런 것이 병문안가는 진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형식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옆에 이제 환자들한테도 같은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좋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옆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우리 사회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게 중요한데요.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됩니다. 문병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혼자만 알아야 되는데 나와서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떠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누구누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 못 사는데 뭐 내가 보니까 심각해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문병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람의 이제 정보가 많이 있어요. 가정 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자의 상태도 있고, 뭐, 가족 관계 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나 그 경위를 따져봤더니, 골프장에 가서 외박을 하고, 새벽에 일찍 나오다가 외박했던 여성하고 같이 즉사한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이제 막 떠드는 거죠. 또 뭐 평상시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술 먹은 게 병이 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등 이런 얘기는 정말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 조언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병원에 있으면 당신 큰일 난다든가,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저 의사 말 믿으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는 뭐 어떤 것을 다려 먹으면 좋다든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함부로 그 조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실에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이제 문병을 갔는데 병으로 이렇게 어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교통사고라든지 뭐 어떤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한 사람도 있거든요.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 내가 이 교통사고가 났던 이야기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조금 이따 또 누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누워서 다친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걸 계속 말하게 하지 말고 상황은 내가 대충 얘기 들었다 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얼마나 어디가 많이 아픈지,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걸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그건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나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리고 옆에서 수고하는 가족들 위로해드리고 또 앞으로 계획, 뭘 도와주면 좋을지 이런 걸 물어보고요. 또 다른 환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상당한 집에 가는 거죠. 옛날에 집에서 했는데 지금이야 대부분 병원에서 하죠. 네, 우리가 문상을 왜 가느냐?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가는 것이죠. 상가라는 게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정장 차림에 어두운 색깔 옷을 입는 것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자주 가는 분들은 차에다 아예 상복을 하나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좀 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일종의 옷차림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나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어두운 색깔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것이죠. 크게 짧은 스커트를 입는다든지 몸에 그 형체가 다 드러나고 있는 밀착이 되는 옷을 입고 간다든지 그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상가에 가보면 저분이 여기 뭐 하러 왔나? 패션쇼 하러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상대방의 그 돌아가신 분이나 가족들의 그 종교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절을 하지 않게 하잖아요. 절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덥석 절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자기 종교의 의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가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그 유족의 마음이 되어서 슬픈 마음을 같이 갖고 그래 이제 공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위로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나요?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등등 이런 그 공감의 말을,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셨네요. 호상이군요. 하면서 씩 웃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그 경솔하기 짝이 없는, 뭐하러 거기를 왔는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인사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들 안 해도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서 공감하는 표정과 행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가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냥 울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딴 거 없습니다. 같이 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말인데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 아마 방문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문병과 문상을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데 굉장히 약한데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가셔야 되고요. 찾아가실 때 아주 예의 바르게 상대방과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을 위로해 준다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남한대지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